안녕하십니까. 문양열입니다. 성을 높이 쌓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무너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을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지금 바로 그 시점에 도달해 있지 않나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말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정책 실패, 정책만 실패한 게 아니라 도덕성도 파탄이 났어요.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총체적 위기,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을까? 왜 우리 일반 시민이 노심초사해야 됩니까? 국내 정치, 민주주의 파괴, 경제적 실패,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만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인간의 생명 그리고 전쟁, 다시 말해서 안보의 실패, 생명 보호의 실패는 만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전, 또 하나는 무인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로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지금 걱정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겁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침략은 나쁜 거죠. 그러나 그 침략을 유도한 그 전에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 서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한 겁니다. 전에 나토를 확장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지 우리가 전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북한이 파병한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까지 파병하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아직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참관단, 전운 분석관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 이건 파병이 아닙니까? 게다가 무기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살상 무기를 말입니다. 이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 통수권자라면 그가 비판하는 북한이 좋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똑같이 해야 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 군을 통수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국민, 우리 군대 생명을 뭘로 하는 것입니까? 이자가 과연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왜 국정원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나대는 겁니까? 제가 정보를 조금 아는데 보니까 믿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이게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해 북한이 다 모니터링하고 일부 무인기는 추락해가지고 북한이 회수해서 다 분석했어요. 그 자료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 담당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모른다,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할 태도입니까?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건 군사작전면에서 처벌한 것을 실패한 것을 처벌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윤석열 정부와 그 국방 담당자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땅에 남북한의 대결을 조장하고 전쟁을 조장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년 8월 15일 날 윤석열이 8.15 경축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삐라 보내라는 말 아니에요. 정보 접근권을 위해서 전쟁하자는 말입니다. 도발하자는 거예요.
이런 국군 통수권자와 그 수족들이 바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더욱더 심화시키려고 또 더욱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패권 전략에 스스로 휘말려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돌격대 역할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국민이, 우리의 군대가 희생을 당하면서 말이죠. 러시아와 사실상 적이 돼버렸어요. 러시아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뭐 나라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거,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무궁무진해요. 이걸 송두리째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국익입니까? 이게 외교예요? 이런 국익의 송산의 책임을 윤석열은 분명히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돼도 대북 강경파, 무조건적인 반북, 그 다음에 친미파, 무조건적인 친미, 이런 세력들하고 같이 대충 나라를 끌어갈 수 있겠거니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십시오. 10%대로 주저앉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록 여기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다 합해서 10만 명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100만 명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심정적으로 80% 이상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민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자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네들 세력만으로 나라를 근근히 분탕질해 먹겠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려야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 인정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 엉터리 지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았던 SNS에서 멋진 말이 있어서 감동했는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쿨하게 내려와라. 윤석열 XXXX. 앞에는 C자로 시작하고 뒤에 두 글자는 노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고상하게 바꿔봤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려 되찾자 평화민주. 감사합니다.